30년 전 도망자였던 장미애가 이제는 독고탁의 칼날을 막아 오강수와 세리, 오범수를 지키려 한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장미애가 들고 온 봉투는 단순한 면죄부가 아니었다. 30년 전 죗값과 강수 세리범수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고백이 들어있었고 독고탁을 멈추게 할 증거가 빼곡히 담겨 있었다. 과연 장미애와 독수리 술도가는 독고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호텔 납품권 위조 서류, 비자금 장부, 차명계좌 목록까지. 오범수가 숫자를 훑는 손끝은 떨렸고 오천수는 법적 효력을 확인하며 눈썹을 모았다. 가장 격하게 반응한 사람은 오흥수였다. 이제 와서 독고탁을 막으려고 도와주신다고요? 우린 서류 몇 장에 마음을 넘길 만큼 가볍지 않아요. 그러나 마광숙은 조용히 말했다. 가벼운 건 서류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에요. 그날 밤 신라주조 사무실에서는 독고탁의 분노가 가득한 고성이 울렸다. 적자 보고서를 들여다보던 독고탁은 막걸리는 정으로 버틴다는 허공의 외침으로 현실을 도피했다. 그때 한동석 회장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으로 회사를 살릴 수 없다면 법으로라도 지켜야죠. 술도가를 파산시키려는 이 음모,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독고탁은 지분도 없는 남이 뭘 어쩌겠다는 거야? 라며 코웃음을 쳤지만 한동석은 고소장 초안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내 약혼자 마광숙을 위한 일이고 동시에 세리와 강수를 위한 일입니다. 당신, 이제부터는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시죠. 독고탁은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다음 날 술도가 거실에 형제들이 모였다. 오강수는 장미애가 내민 자료 뭉치를 껴안은 채 말했다. 저 자료가 없으면 독고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또 세리까지 보호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오흥수는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이었지만 더는 반박할 근거가 부족했다. 오범수는 상황을 정리했다. 일단 한동석 회장이 소장을 접수했고 독고탁이 회사를 파산시키려 했던 증거는 충분합니다. 술도가의 피해액도 계산 끝났어요. 세리는 독고탁이 여전히 반성 없이 술도가를 괴롭힌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다. 아버지와 술도가 사이에서 갈 곳을 잃은 세리는 조용히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문미순이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세리야, 넌 내 잘못 아니라는 걸 알지? 죄는 내 아버지가 지었고 너는 내 삶을 지키면 돼.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그의 손가락 사이로 떨어지는 눈물은 더는 숨을 곳이 없었다. 그 모습을 본 마광숙은 수건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다. 세리씨, 우리도 신라주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 세리씨 미래도 회사 직원들도 생각해야 하니까. 대신 잘못한 사람만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거야. 세리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천수는 법무팀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서를 정리했고 오범수는 술도가의 신규 레시피를 재정비했다. 막걸리를 넘어 전통주 라인을 확장하여 해외에 수출할 청사진도 마련했다. 장미애는 그 과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독고탁의 차명계좌 해지 동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직접 세무서를 드나들었고 고소장 증거 목록에 자신의 공금 횡령 기록도 자진 첨부했다. 내 죄를 숨기면 가족을 지킬 명분이 없어요. 그 말에 오강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삼켰다. 30년 전등 뒤에 남겨졌던 상처가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했다. 그러나 독고탁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술도가의 주요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어 가짜 소문을 퍼뜨렸다. 독수리 술도가 곧 세무조사 들어간답니다. 발 빼세요. 그 전화가 이어진 뒤 몇몇 업체는 계약 연장을 주저했고 술도가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이 사실을 들은 한동석은 즉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독고탁을 추가 고소했다. 거짓 소문이 회사를 무너뜨리기 전에 진실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해야 합니다. 밤마다 마당을 서성이던 오강수는
장미애와 마주 앉았다. 엄마, 왜 그땐 나를 두고 갔어요? 라는 질문을 꺼낸 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장미애는 말했다. 그때 난 두려움으로 가득했어. 홀로 너를 키울 용기가 없었고 하필 선택한 해결책이 도망이었지. 그런데 도망은 끝이 없더라. 그래서 돌아왔어. 나를 미워해도 좋아. 대신 강수야. 이제 내 미래만은 지켜야 해. 오강수는 차가워진 손등을 꼭 잡았다. 엄마를 용서한다고 말하기엔 아직 마음이 부족해요. 하지만 엄마가 버티면 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눈동자에 긴 세월의 후회와 작은 희망이 얽혔다. 며칠 뒤 검찰은 독고탁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가 충분했기에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고 독고탁은 결국 수갑을 찬 채 연행됐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그는 술도가가 날 파멸시켰다. 고 외쳤지만 기자들 앞에서 변명은 힘을 잃었다. 세리는 TV 속 아버지 모습을 보며 두 손을 떨었다. 마광숙은 세리 어깨에 살포시 팔을 둘렀다. 세리 씨, 잘못한 사람은 벌 받고 남은 사람들은 살아가면 돼요. 우리 다 같이 노력할 거야. 문미순도 미소 지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다. 세리는 떨리던 손을 내려놓으며 눈물을 삼켰다. 독고탁이 구속되자 신라주조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임직원들은 월급이 끊길까 불안해했고 거래처도 계약 해지를 검토했다. 이때 술도가 형제들과 한동석, 그리고 마광숙이 머리를 맞댔다. 독고탁을 벌하는 것과 신라주조를 살리는 건 별개 문제예요. 세리 씨 미래를 위해서라도 회사를 회생시켜야 합니다. 오범수가 구체적 재무구조 개선안을 내놨고 오천수는 신규 레시피와 생산 시스템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전략적 제휴를 제안했다. 장미애는 모든 지분을 술도가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자신은 무급자문으로 남겠다고 선언했다. 한동석이 결정적인 자금을 투입해 유동성을 확보했고 마광숙은 호텔 납품 라인을 술도가 마이너스 신라주조 공동 브랜드로 재정비했다. 계약서 맨 끝에는 오강수와 세리, 오범수가 공동대표로 서명할 수 있는 옵션이 첨부됐다. 오흥수는 사인 자리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펜을 들어 도장을 찍었다. 가족이니까 책임도 같이 져야죠. 문제는 아직 남아있었다. 봉투 뒷장에 적힌 직계 1인 승계 조항은 삭제할 것인가, 아니면 세리와 강수 공동명의로 전환할 것인가. 형제들 앞에서 장미애가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그 조항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는 건 원치 않아요. 강수와 세리, 두 아이 공동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지분은 공익재단으로 다시 귀속되도록 해주세요. 그 제안에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술도가에선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렸다. 장미애가 끓인 미역국, 문미순이 구워낸 전, 마광숙이 손수 담근 김치가 한 상 가득 차려졌다. 오강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눈시울을 붉혔다. 어릴 때 먹던 맛하고 똑같아요. 세리는 옆에서 살짝 팔꿈치를 치며 웃었다. 이제 우리 밥상 앞에서 울 일은 줄어들겠지? 오흥수가 농담하듯 말했다. 눈물 대신 술도가 프리미엄 막걸리로 건배하자고. 그러나 저 멀리 창문 너머 변호사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독고탁, 혐의 전면 부인. 재판 장기 전 예고. 한동석은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내려놓았다. 싸움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죠? 마광숙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본 장미애는 속으로 외쳤다.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 과연 독고탁의 최후는 법정에서 완전히 봉인될까? 그리고 강수와 세리, 오범수가 공동대표로 서명한 신라주조 마이너스 술도가 동맹은 순항할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 생각도 궁금해지는데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살포시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